네, 여러분 저기 2부에 이어서 3부에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된 저는 윤정환입니다. 우리 2부에서 23번까지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1시간 듣고 나니까 뭐 진짜네? 이렇구나. 내가 이런 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쉬운 문제들이 몇 문제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쉽든 어렵든 거기에서 내가 몰라서 따라서 알아야 될 것은 무궁무진할 수 있다. 알겠죠? 자, 24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은 글의 제목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한 문장 한 문장씩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부사 덩어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If a food contains more sugar than any other ingredient, 만약에 한 음식이 포함하고 있어 더 많은 설탕을 뭐보다 다른 어떤 성분보다, 여러분 ingredient는 성분, 재료, 원료라는 뜻이죠. 그렇죠? 성분, 다른 성분보다 뭐가 더 많아요? 설탕이 더 많다면, 미리 얘기하지만 여러분 24번에는 문제로, 서술형 문제로 또는 어법 문제로 등장시킬 만한 게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볼게요. Government regulations. regulation은 규정이죠. 규제입니다. 즉 정부의 규제가 뭘 요구한다? That. 얘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와야 되는데, 그래서 작은 주어 sugar. 그런데 왜 너는 B야? 여기 뭐가 생략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죠? should가 생략이 됐어요. 자, 요구하는 거, 명령하는 거, 주장하는 거, 제안하는 거, 권유하는 거, 이러한 뜻의 동사 뒤에 대절이 나왔을 때는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느낌, 당위성을 나타내는 should가 생략이 된 채로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의 형태를 써주는 거. 왜? 강조하기 위해서. 뭘 요구해? 너 이놈 슈거, 너는 be listed. 강조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be listed. 자, 기재되어야 돼. 목록에 기재해야 되는데 어떻게? First on the label. 라벨이라고 뭐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영어식 발음은 label.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라벨지에 그 표시되어 있는 라벨지에 sugar가 처음으로 등장해야 돼. 라는 규정이 있답니다. 규제가. 정부 규제. 자, 1번 문장 정리해 볼까요? 슈가 설탕이라고 할게요. 설탕이 첫 번째로 기재돼야 된다. 많을 때는. 됐습니까?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다시 한번. 요구, 명령, 주장, 제안, 권유 같은 뜻을 가진 동사 뒤에 대절이 오면 그 안에 should는 생략함으로써 더 당위성이나 강요를 강조하기 위한 역할로 쓸 수 있다. 그래서 should가 보이지 않아도 여기에서 동사는 원형의 형태로 써야만 한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어법 포인트 하나 꼭 챙겨주시고요. 2번 문장 보겠습니다. But,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If a food contains several different kinds of sweeteners. 감미료. 뭔가 음식을 더 스윗하게, 달콤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설탕은 아니야. 즉 여러 개가 감미, 한꺼번에 혼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당분이 있겠죠. 당분이 뭐 대부분이겠죠. 근데 만약에 한 음식이 여러 개의 다른 종류의 감미료를 가지고 있다면 뭐 액상, 과당이나 뭐 그렇죠, 포도당이나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당이 다른 형태로 엄청 많이 들어가겠네. 그렇다면요, they can be listed separately. 따로 기재될 수 있다. 액상, 과당, 뭐 포도당, 그죠, 무슨 당 이게 다 따로 표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 여러분 여기에서의 위치 관계대명사는요, 앞쪽에 나와 있는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다고 봐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뒤에 단수로 썼어요.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걸 썼을 때, 많은 그 감미료를 다양한 걸 썼을 때 다양하게, 다양하게 따로따로 기재될 수 있다는 것이, 자, 좀 더 범위를 좁혀본다면 위치의 선행사는 이 부분, they can be listed separately. 따로따로 기재될 수 있다는 것이 pushes, 밀어버린다. each one, 각각의 sweetener를 얘기하는 거겠죠. 각각의 감미료를 farther down, 아래로 리스트해. 그렇죠? 만약에 설탕은 요만큼인데 다른 과당이 이만큼이야. 그럼 설탕은 밑으로 내려가겠네? 그렇잖아요. 왜? 제일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감미료는 따로 기재 가능해.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위치 뒤에 이 pushes 같은 것은 어법의 선택지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3번 문장 가겠습니다. This requirement, 이러한 요구, 이러한 요청이 has led, 오형식 동사, the food industry, 목적어, 목적보, 투부정사. 목적보. 이끌었다. 그 식료품 산업이, 음식 산업이 뭐 하도록? To put in 3 different sources of sugar. 네. 여기서 sugar는 설탕이 아니고 당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낫겠죠. 3가지의 다른 종류의 당을 넣게 만들었다.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they do not have to say,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뭐라고? The food has that much sugar. 물론 여기에는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은요, 이만큼의 슈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슈거가 첫 번째가 아닐 수 있으니까. 다른 종류의 당을 충분히 가미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결과 4번에 so sugar doesn't appear first. 그래요, 이거라고요. 그래서 3번 지나서 4번으로 가면 설탕이 first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거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단맛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죠. 훨씬 더 늘어나잖아요. 5번 한번 볼게요. Whatever the true motive. 자, whatever 뒤에는요. 동사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으면서 뭐뭐 이건 간에 양보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 중요한 거 너한테 양보할게. 이런 느낌입니다. 자, true motive,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ingredient labeling, 성분 표시는요. still does not fully convey, 완전히 전달해 주지 않는다. 뭐를요? the amount of sugar, 설탕의 양. 그런데 얼마만큼 음식에 더해지고 있느냐, 다른 당의 형태로 얼마만큼 더해지고 있느냐, 정확한 양을 주지 않는다. 왜? 슈가와 당은 따로 분리되니까, 따로 기재되니까. 그리고 그것은 분명 certainly not in a language, 어떠한 언어로, 자, that is easy for consumers to understand. 투부정사 앞에 for 다음에 명사 나오면 이거는 투부정사 의미상의 목적어죠. 진짜 낼 거 많지 않습니까? 이건 서술형도 가능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이해하기에 쉬운 언어가 아닌 걸로. 그죠? 그럼 5번 문장에서는 뭐예요? 설탕, 양, 정확해? 정확하지 않아. 소비자 이해해? 힘들어. 6번이요. 그런 다음에 a world famous cereal brand's label, for example, 어라 뭐가 나왔어? 예시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요? 앞에 있는 5번 문장이 중요하다고요. 그럼 얘를 topic sentence라고 우리가 챙겨도 되겠네요. 그렇죠? 왜? 예시가 나오니까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리얼 브랜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리얼 브랜드의 가슴 아파.
자, 성분이 뭘 표시합니까? that 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indicate는 그냥 show예요. 뭘 보여주냐면 the cereal has 11 grams of sugar per serving. 자, 여러분 serving이라고 하는 건 한 그릇을 얘기하는 거고 1인분을 얘기하는 거고 1회 사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크기에 11g의 슈거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별로 없네? 그런데 여러분 7번 한번 볼까요? But 그러나 자, 이것도 여러분 서술형 되게 너무 괜찮죠. Nowhere does it tell 이거 주어가 이렇게 나오죠. 도치된 거 보이십니까? 부정이 먼저 나오면 주어 동사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것은 말하지 않는다. 얘는 사형식 누구에게 그래서 소비자에게 that 이하를 그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More than 1/3 of the box. 그 박스의 3분의 1 이상이 added sugar. 뭐예요? 과당. 네? 첨가당을 그죠? 첨가당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박스에 우리 뭐 시리얼 있잖아요. 한 박스에 그게 3분의 1 이상이 설탕이라고요. 당이라고 당. 그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단지 한 번 드시는 거에 11g밖에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6번과 7번은 뭐다? 예시다. 중심 문장 뭐라고요? 설탕의 양을 정확하게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게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제목입니다. Artificial sweeteners. 인공 감미료. 이거 얘기하는 거는 좋거나 좋고 안 좋고 이거 아닙니다. 그죠? 이번에 consumer benefit. 소비자가 뭐 어떤 이윤이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3번에 sugar. 그렇죠. 일단 너는 핵심이겠지. 근데 뭔데? 에너지 부스터. 에너지를 올려주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brain은 또 왜 나오니? 4번에요. truth. 진실. 뭐에 대한? about sugar. 근데 그 슈거가 어디에 있어요? hidden in food labels. 그렇죠? 음식 성분 표시에 숨어 있는 슈거. 설탕 또는 당의 진실. 어때요? 괜찮죠? 4번에 what should we do? 우리가 뭘 해야 하니? to reduce sugar intake. 설탕 섭취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4번 진짜 중요하다 그랬죠? 일단 6번 문장 어디 있어요? 네. 6번 문장은 요거는 문장 넣기 삽입 문제 만들기 아주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어법 문제에 1번 문장에 그 be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2번 문장에도 저기 그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뒤에 네, 단수 동사 나오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뭐도 있었습니까? 네, 오형식 있었죠. 그렇죠? lead 동사, 물론 과거로 led 이렇게 나왔었지만 그 다음에 7번에 도치 구문, 그렇죠? 어법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이거 1번 문장 그 다음에 네, 5번 문장 네, 그리고 마지막 7번 도치 들어간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네, 서술형으로 또 충분히 등장할 수 있으니까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체크만 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4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25번부터 28번까지는 조금 스피디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쉽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서 얻어갈 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25번만 보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우리 도표를 나오면 도표를 먼저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Injury rate니까 부상률이에요. 그죠? By day of a game.
자, 경기를 언제 하느냐? 요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요일에 따른 부상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NFL은 National Football League입니다. 여기서 풋볼은 아메리칸 풋볼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식 축구입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왼쪽에 바그래프 왼쪽에 있는 거는 Thursday Games예요. 목요일 날 치러진 경기. 오른쪽의 바들은 토, 일, 월에 치러진 경기입니다. 부상률을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쵸? 지금 주말에 치러진 경기에서 더 많이 높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2017년만 빼고요. 그리고 4년 통계가 토탈 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그냥 넘어가고 바로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이 표현은 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1번 볼게요. The injury rate of Thursday games. 자, 목요일 날 그 부상률은요. was the lowest. 가장 낮았습니다. 2014. 앞에 있는 거 짠 보시면 이게 제일 낮죠? 그리고 the 2014년에 제일 낮았고 and the highest in 2017. 2017년에 제일 높았던 거 맞죠? 1번 맞습니다.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으로 가시면 the injury rate of Saturday, Sunday and Monday games는요 decreased steadily. 자, 계속해서 다른 색깔로 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거 맞죠? 2번도 괜찮고요. 3번 보겠습니다. In all the years except 2017, 2017년을 빼고 매년 the injury rate of Thursday games, 목요일 경기의 부상률이 was lower. 그렇죠? 좀 전에 확인을 했었죠. 그렇죠? 얘가 좀 더 적으니까. 그렇죠? 여기만 빼고. 3번 문장도 괜찮고요. 4번 가겠습니다. The gap between the injury rate of Thursday games and that of Saturday, Sunday and Monday games까지가 문장이 주어져. 차이는 between 요거 둘 사이의 차이는 was the largest. 가장 크다 2014년에. 그럼 격차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격차가 눈으로 봐도 제일 크죠. 괜찮아요? 그리고 가장 적은 것은 2017년이다. 그래요. 이것도 4번도 맞네요. 정답은 5번이네요. 보겠습니다. In 2 years out of the 4. 자, 이거 여러분 해석 잘했어요? Out of는 뭐뭐 중에서 라고 해석을 하면 제일 깔끔합니다. 즉, 이 4개의 연도 중에서 2개의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 injury rate of Thursday games. 목요일 경기의 부상률이 was higher. 더 높았다. 뭐보다? 4년 토탈보다. 자, 4년 토탈이 지금 목요일 경기니까 5.7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요일 경기 토탈의 5.7보다 2개 해에서 더 높아야 되는데 더 높은 것은 6.9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5.3, 5.6, 4.9 그쵸? 다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번에 뭘 고쳐야 돼? 2가 아니고 1 year 다음에 s 빼고 1 year, in 1 year out of the 4 이렇게 쓰면 이 문장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을 일단 5번으로 확인하시고 이 문제가 만약에 내신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요거는 요렇게 바꿀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또 약간의 트릭을 써서 정답으로 만들겠죠? 선생님들이.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갑니다. 네, Christian Huygens. 이 사람에 관련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사실 뭐 수험생들은 뭐 좀 전에 25번도 그렇고요. 아니면 26번도 그렇고 27번, 28번 마찬가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결코 나쁘지 않은 뭐 실전 전략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게 4번이나 5번 뭐 몇 번에 들어가 있던 간에 저는 굳이 여러분이 시간에 많이 쫓기지 않는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정도로 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일치 불일치를 확인을 할 때는 밑에 선택지를 먼저 보고 관련된 내용을 찾는다. 그래서 읽고 우리말 선택지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말 선택지를 먼저 보고 보면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대학에서 법과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네덜란드인 수학자이자 astronomer, 천문학자인 크리스티안 헤이건이라는 사람은요. was born, 태어났습니다. 헤이그에서요. 1929년에. He studied, 그는 공부했습니다. 법과 mathematics, 수학을요. at the university. 그렇죠? 그럼 여기서 1번 내용이 확인이 되네요. 그죠? 문장 끝까지 보겠습니다. And then 그런 다음에 devoted A to B, A를 B에 바치다. 여기서 sometime은 상당한 시간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상당한 시간을 his own research, 그 자신의 연구에 바쳤다. 처음에는 근데 그 연구가 initially, 처음에는 in mathematics, 그냥 수학에만 했는데 but then, 그런 다음에는 이제 optics, 요거는 광학이란 뜻이에요. 광학. 광학에도 썼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컴마 다음에 ing는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뭐 하면서 working on telescope. 그쵸? 망원경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And grinding his own lenses. 그쵸? 광학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우리 눈. 광학. 그래서 렌즈를 직접 grind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갈면서.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1689년에 뉴턴을 만났다. Huygens visited England several times. 몇 번 네, 영국을 방문을 했네요. And met Isaac Newton in 1689. 그렇죠? 2번 선택지 내용 그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받아들였다. 자, in addition to 뭐뭐 이외에도 이런 얘기겠죠. His work on light, 그렇죠? 빛에 대한 그의, 여기 말하는 아이작 뉴턴이겠죠. 뉴턴의 그런 업적 또는 연구, 뭐 그런 연구라고 볼게요. 연구 이외에도 하이겐은요, had studied forces and 여기서 his는 하이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수정합니다. 네, 그래서 하이겐의 빛에 대한 연구 이외에도 하이겐은요, 뭐에 대해서도 forces and motion, 그렇죠? 힘과 운동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he did not accept Newton's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이게 뭐예요? 만유 인력의 법칙이겠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이겠네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당대의 가장 정확한 시계 중에 몇몇이 업적에 포함되었다. Huygens wide-ranging은 다양한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다양한 achievement, 이게 업적이에요. 다양한 업적은 뭘 포함하느냐? 목적어 나옵니다. Some of the most accurate clocks of his time. Of his time은 당대의라는 얘기겠죠. 당대의 가장 정확한 시계들의 일부를 포함했다. 4번 선택지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the result of his work on pendulum. 자, pendulum이라는 단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시계추. 5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망원경을 사용하여 천문학 연구를 수행하였다. His astronomical work. 천문학적 연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컴마를 묶어주라고 했어요. carried out. 자, carry out은 수행하다. pp예요. 즉, 그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얘기겠죠. 뭘 이용해서? Using his own telescope. 그 자신의 망원경을 이용해서 수행된 그의 천문학적 연구는 포함되었다. 뭐가? The discovery of Titan. 타이탄의 발견이에요. 그게 뭔데? 가장 커다란 토성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the first correct description. 뭐도 포함하고 있다? 그 토성의 고리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최초의 정확한 설명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장이고요. 26번에는 그래요. 뭐 간단하게 넘길 수 있겠지만 단어 몇 개 여러분 몰랐던 게 있으면 체크를 하시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장 구조나 그런 거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28번은 시험지로 그냥 간단하게 저랑 같이 일일이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7번은 근데 문제는 잘 읽어야죠. 그죠? 뭐예요?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아니에요. 저는 요거는 5번부터 봅니다. 2020년 5월 9일까지 꽃꽂이 작품이 전시된다. 맨 마지막에서 올라가면 arrangements will be on display. 전시된다. 그렇죠? Until May 9th, 2020. 자, 5월 9일까지 꽃꽂이 작품이 전시되는 거 맞죠? 4번 보겠습니다. 부문별 1, 2, 3등에게 상금을 준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prizes for each category. 1등, 2등, 3등 해가지고 달러가 다 표시가 돼 있네요. 그렇죠? 상금 맞죠? 3번 보겠습니다. 꽃꽂이를 끝내는데 30분이 주어진다. 자, 그 위에 rules의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30 minutes will be allowed. 30분이 부여된다. 뭘 위해서? For finishing arrangement. 그렇죠? 꽃꽂이를 끝내는데 30분. 맞네요. 호라, 많이 올라가네. 2번 보겠습니다. 참가자에게 재료를 제공한다. 자, rules의 첫 번째 네모를 보시면 each contestant. 여러분 contestant는 단어 몰랐으면 기억해야죠. 그렇죠? contest. 경연하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지금처럼 ENT나 ANT를 붙이면요. 이거는 행위자예요. 행위자. 즉 컨테스트를 하는 사람. 그래서 contestant는 무슨 뜻? 경쟁 참여, 대회 참가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대회 참가자는요. Each contestant must bring their own materials. 재료를 지가 가져오라는데? 그러니까 참가자들에게 재료를 제공한다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단어만 더 챙겨볼까요? 1번의 학부모 중에서 전문가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Category 2 이렇게 나왔죠. 2. Parents not open to professionals. 그렇죠? 전문가에게는 열려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바로 위에 보시면 enroll이라는 단어 있죠. enroll은 등록하다라는 단어니까 이 단어도 기본 단어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8번 가겠습니다. 28번은 일치하는 거 고르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 5번 보겠습니다. 총 3개의 깃털이 제공된다. 밑에서부터 올라가시면 feather는 2 pieces. 땡. 4번에 켜거나 끄려면 버튼을 길게 눌러야 된다. 자, how to use 두 번째 보면 long press the button to change feathers. 그쵸? 이게 long이잖아. 그러면 power on of the device는요. short press the button이라고 그랬으니까 길게. 이게 틀렸네요. 3번 완전히 충전하는데 5시간이 걸립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key benefits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it is fully charged. 완전히 충전됩니다. in 30 minutes. 30분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2번 보겠습니다. 8분 후에 자동으로 작동을 멈춘다. 바로 위에 보시면 it automatically stops running after 8 minutes. 8분 작동 후에 자동으로 멈춘다. 정확한 것은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29번 갑니다. 자, 너무 많이 넘겼나?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자, 어법 문제지만요. 그래도 다른 문제 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은 다 해드릴 겁니다. 해석은 다 해드려요. 그리고 각각의 어법에서 자, 문장에 지금 넘버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1, 2, 3, 4, 5 우리 어법 선택지로 나와 있는 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Commercial airplanes. Commercial airplane이라고 하면 민간 항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 항공기들은 generally travel, 일반적으로 travel, 운행하다, 이동하다는 뜻입니다. 뭐를? airways, 그렇죠? 항로를. 근데 그 항로가 similar to roads. 그냥 길과 비슷한 거야.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정도가 생략이 돼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형용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airways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
비록 although they are not physical structures.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뭐겠어요? 당연히 airways가 되겠죠? 즉, 그 항로가 물리적으로 구조된, 그 물리적인 구조물은 아니지만, 그죠? 뭐랑 비슷해요? 길과 비슷하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항로는 그냥 길과 비슷하다는 얘기네. 맞아요? 2번 보겠습니다. 그 항로는요, have 뭘 갖고 있습니까? fixed width. 그쵸? 딱 정해진 너비, 폭이 있고요. 또 defined altitudes. define은 뭐예요? 정해진 결정된 고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그것은 자 위치의 선행사 찾아보세요. separate traffic. 즉 움직이는 거, 즉 항공기가 되겠죠. 항공기를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리시킨다는 얘기죠. 뭐가 앞에 있는 고도와 폭이지 않을까요? 이 두 개가 선행사겠죠? 그리고 명사 뒤에서 ing 묶어줘야 되겠네요. Moving in opposite directions. 정반대로 운행하는 항공기. 정반대로 운행하는 항공기와 얘 고도가 같다면 큰일 나지. 그렇죠? 폭이 같다면 큰일 나죠. altitude만 봐도 사실 뭐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지금 which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에 1번은 괜찮고요. 2번 문장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 이 항로는 뭐하다? 정해져 있어. 아무데나 다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vertical separation. 자, vertical은 세로예요, 세로. 그렇잖아요. 수, 직의 라는 뜻이니까. 세로의. vertical separation 뭐야? 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하, 세로의 상하 구분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of aircraft allows 얘는 오형식이고 목적어, 목적부호로서 투부정사 오는 거 2번은 괜찮네요. 그렇죠? 뭘 가능하게 합니까? 어떤 비행기들은요 to pass 지나가 over airports 그렇죠? 뭐예요? 그냥 지나가 공항이지만 그냥 지나가 그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한 번에 착륙을 못했으면 또 떠가지고 다시 한번 몇 바퀴 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other processes occur below 그렇죠? 밑에서는 여러 가지 진행들이 이루어지겠죠.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항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상하 구분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결국에는 다 뭐예요? fixed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로는 정해져 있다는 게 핵심이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4번 갑니다. air travel 그런 항공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travel은 여행만 하지 말고 이동이 같이 의미에 포함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 항공으로 이동하는 것은 뭘 포함하냐면 자 목적어 길게 나오는데요. 목적어가 첫 번째는 long distances. 이거 자체는 짧은데 그 뒤에 with 덩어리가 기네요. sorry. 그죠? 자, 요 long distance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거기는 뭐가 있냐면 short period of intense pilot activity. 자,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고강도 조종사의 행위들이 필요합니다.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제? 이륙할 때 아니면 랜딩, 착륙할 때. 요게 있고 또 뭐도 있어요? Long periods of lower pilot activity. 여기서 lower는 intense의 반대어니까 저강도의 조종사 activity. 근데 그건 시간이 길대. 근데 언제 일어나요? 보통 공중에 있을 때. 요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뭐라고 또 알려져 있냐고 보면은 the portion of the flight 명사 뒤에 pp는 묶어줘야지 그렇죠? know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없죠? 그러면은 pp 알려진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로 알려진 거? 네, long haul. 자, haul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 길 또는 여정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long haul 장거리 비행으로 알려진 그 비행 portion
이거는 part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분입니다. 그 비행 부분. 이착륙 그 기간 동안 아주 고강도로 해야 되는 그런 기간도 있고 시간 기간도 있고 아니면 길지만 그죠? 공기 중에 떠 있을 때 그때의 어떤 저강도로 해야 되는 그런 긴 공간도 다 포함한 따라서 4번 문장은 이 air travel은 항공 이용은 뭐다? 긴 시간이다. 어렵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장은요. 그래서 during the long haul 그런 장거리 비행 이착륙 빼고 떠 있는 시간 그렇죠? 아주 그 긴 시간 동안에 조동사들은 spend 씁니다. more time. 자, 요분 여러분 spend 뒤에 당연히 ing 써야 되는 거 요거 핵심이죠.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요것도 뭐 할 수 있다? 네, 서술형 문제로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출제할 수는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뭐 하느라 보낸다? 여러분 요 단어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단어고요. assess 이거는 평가하다. evaluate하고 똑같습니다. 자, 평가하는 거예요. 뭘 평가합니까? aircraft status. 그 항공기의 상태를 체크를 한다는 얘기예요. 평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뭐보다요? then. 자, then은 앞쪽에 비교하는 형태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ing. 4번에 또 ing. 괜찮습니다. 그래서 searching out nearby planes. 근처에 어떤 비행기들이 지나가나 그런 것들을 찾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그 항공기의 상태를 체크하고 평가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긴 시간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This is because 뒤에는 여러분 원인 나옵니다. 알겠죠?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네, 이 덩어리 다 그냥 보라고 생각하면 되시는 거예요. 네. 자, 이건 뭐 때문이냐? collision은 뭐예요? 충돌이에요. between aircraft. 선생님, 충돌은 2개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ircraft 다음에 s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아주 뛰어나신 관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aircraft는요. 얘는 단수하고 복수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거는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항공기 사이의 충돌이 usually occur. 일어나죠. 언제? in the surrounding area of airports. 그래요. 항공기의 충돌은 보통 공항 주변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while 중간에 오면 반면에 crashes due to aircraft malfunction. 자, malfunction, function이 기능이잖아요. 작동하는 거죠. mad은 이거는 bad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작동하는 거죠. 오작동. 즉 항공기의 오작동 때문에 생기는 충돌은 tends to occur. 일어날 경향이 있다. 언제? 그 공기 중에 떠있는 오랜 기간 동안에 long haul flight. 그러니까 기능을 계속해서 검사를 한다라는 내용이 앞쪽에 나와 있었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while, 그죠? 접속사. 그래서 주어가 crashes. 근데 crashes. 뭐예요? 복수입니다. 5번에 s가 빠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29번에 어법상 틀린 것은 몇 번? 5번이요. 그죠? tends가 아니고 tend로 바꿔주셔야 되고 지금 5번과 6번에서는 왜 긴 시간 그리고 장거리 비행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의 원인이었고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딱 보니까 이거는 어떤 하나의 문장 속에 이 모든 중심 내용이 포함된 게 없죠. 그렇죠? 왜? 이건 설명문이거든요. 설명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29번 지문에서는 뭐 빈칸 문제나 아니면은 뭐 어휘 문제나 이런 거 나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나오면 주제 아니면 제목이에요. 알겠죠? 네, 그때 핵심어는 뭐다? 항로. 항로는 일단 정해져 있다라는 것과
항공 이용의 시간은 길고 거기에 이제 장거리 비행도 조금 세부적으로는 중요하게 언급이 될 수 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초반의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사실 설명문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중요성이 비슷하다라고 보면 좀 깔끔하겠죠. 자, 이제 30번 문제로 갑니다. 30번 문제는요. 어휘 문제입니다. 3점짜리 문제고요. 1번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I was sitting outside a restaurant in Spain one summer evening waiting for dinner. 아주 그냥 그림 그려지죠. 부럽네요, 갑자기. 나는 앉아 있었습니다. 네, 야외 레스토랑에 스페인에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저녁을 기다리면서. 자, 상황 설정을 하고 있네요. 그죠? 2번에 the aroma of the kitchens. 주어가 excited my taste buds. aroma는 향기잖아요. 그렇죠? 즉, 부엌의 향기가, 주방의 향기가 자극했습니다.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나의 미각을, 네. 뭐가 나옵니까? 향기가 등장합니다. 3번에 My future meal, 내가 먹을 음식이 was coming to me, 나한테 오고 있구나. 어떤 형태로? In the form of molecules. 자, 이 단어가 중요하네요. 분자의 형태로. 분자는 분자인데 drifting through the air. 공기 중에 떠 있는 분자죠. 그러니까 내 코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too small. 너무나 작아. For my eyes to see. 그쵸? too 여러분 알죠? 너무나 뭐뭐해서 너무 작아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는 for 다음에 명사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아. 그렇지만 detected, 감지는 되지. 그죠? 뭐에 의해서? My nose, 코에 의해서. 맞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molecule이라는 것을 뒤에 drifting 덩어리가 또 꾸며주고 또 그 뒤에 to 덩어리로도 또 꾸며줄 수 있는. 지금 형태는 눈에 보이시죠? 어때요? 요거 두 번째 to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만 봐도 아니면 뭐 길게는 여기까지 봐도 요거는 뭐예요? 서술형의 문장 완성하기 형태의 문제로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분자가 등장합니다. 냄새에서 이제 분자로 넘어갑니다. 4번 보겠습니다. The ancient Greeks. 갑자기 고대 그리스 사람들로 넘어가네요. 그 사람들도 first, 최초로 came upon the idea. 자, 여러분 come up the idea, came upon the idea. 이건 뭐예요?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생각해내다라는 뜻이잖아요. 뭐에 대한? The atoms. 어라? 원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The smell of baking bread. 그래요. 빵 굽는 냄새가 suggested, 암시했겠죠. 그냥 암시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뒤에 to them 살짝 묶어주셔야 suggest의 목적어가 뒤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that 야를 암시했겠죠. 그 냄새가. 뭐를 암시했겠습니까? 작은 빵의 입자들이 존재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beyond vision. beyond는 뭔가를 넘어서는 거니까 눈으로 볼 수는 없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분명 작은 입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암시했겠죠. 원자 또는 뭐 작은 입자, 고대 그리스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5번 문장 보겠습니다. The cycle of weather. 어라? 또 다른 예시가 등장할 수도 있네요. 그죠? The cycle, 이건 순환하는 거죠. of weather, 계절의 순환입니다. 계절의 순환도 이러한 개념을 disprove. disprove는 무슨 뜻입니까? 반대하다? 그죠? disprove, 안 좋은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반대하다 아니에요. 자, prove 뒤에
지금 앞에 A가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prove는 입증하다고요. this가 붙으면 이건 틀린 것을 틀리다고 입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틀리다고 입증했다. 어라? 정반대로 가? 얘는 정반대 내용이야? 한번 읽어볼게요. A puddle of water. 자, puddle이라고 하는 물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on the ground. 자, 땅바닥에 있는 물 웅덩이가 있어요. 그게 서서히 실제로, gradually, 서서히 dries out, 마르죠. disappears, 사라지죠. 그죠? 그러다가 and 다음에 falls later as rain. 비로 떨어집니다. 눈에 보입니까? 비는 눈에 보이죠. 근데 마르고 사라지는 게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것도 뭐예요?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작은 물 입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disproved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this 빼버리면 되지? 그죠? prove. 아니면 이거는 두 번째니까 좀 더 강화시킨다고 하면 reinforced.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아무튼 정답은 3번.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번) 문장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계절 순환에도 작은 입자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6번 보겠습니다. They reasoned. 여러분 reason은 동사로 쓰면 추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ason 다음에 ing를 붙여서 reasoning이 되면 그건 추론이라는 뜻이에요. 자, 뭐라고 추론을 했냐면 there must be 있음에 틀림없다. particles of water. 그렇죠? 물 입자가 있음에 틀림없다. 관계대명사 that turn into steam. 증기가 되고 form clouds. 구름을 형성하고 그런 다음에 fall to earth. earth 앞에 더가 없으니까 이건 땅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땅에 떨어지는. 동사 3개 연결되는 거 보이죠? turn, form, and fall. 이러한 물 입자가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so that, 여러분 여기서 so that은 결과라고 하나 적어둘게요. so that이 붙어서 올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많긴 하지만 지금처럼 그 결과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 결과 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conserved. 이 단어 진짜 중요하죠. 무슨 뜻?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Even though the little particles are too small to see. 그렇죠? 그 작은 입자들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물은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6번도 지금 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죠? 7번 보겠습니다. My paella, 이제 음식 이름입니다. 밑에 나와 있죠? Spain. 내가 이제 주문한 음식이 이건가 봐요. Had inspired me. 나에게 영감을 주긴 했어. 근데 4,000 years too late. 그쵸? 4,000년이나 너무 늦었네. Too late. 여러분, 여기 그냥 4,000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완전한 문제는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too late. 너무 늦었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에는 to take the credit for atomic theory. 그 원자 이론의 공로를 내가 취하기에는 4,000년이나 너무 지났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to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하다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렇죠? late. 늦은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입자들이 분명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몇 천 년 전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요 4번 문장 있죠? 요거 문장 삽입 문제 아주 괜찮습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3번 문장에 투투 나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건 서술형 문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나 이제 마지막 문제 가도 되죠? 31번. 저랑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빈칸 문제입니다. 자, 저는 빈칸 문제 풀 때
저희 아이들에게도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도 항상 하는 얘기 너만의 루틴을 가져. 너 빈칸 문제 어떻게 푸니? 라고 하면 전 빈칸 문제 이렇게 풉니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루틴이 확실한 애가 있고요. 그냥 풀죠.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고요. 자신만의 틀리더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빈칸 문제를 이렇게 푼다라는 그 자신만의 확실한 루틴이 있는 친구들은요. 다릅니다. 더 잘해요. 저는 이런 루틴이 있습니다. 저는 빈칸의 위치를 먼저 봅니다. 빈칸이 마지막에 있어요. 빈칸이 이제 딱 절반을 잘라서 빈칸이 후반부에 있죠. 저는 빈칸 문장을 먼저 읽습니다. 정답을 빨리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익숙하게끔 그냥 이 문장을 선택지 하나 넣어서 완전한 형태로 넣어보기 위함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만약에 빈칸이 앞쪽에 있으면 그냥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내립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빈칸 문제의 가장 좋은 베스트 힌트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빈칸이 있으면 앞에 있는 문장일까? 아니면 뒤에 있는 문장일까? 정답은 토픽 센텐스입니다. 주제문이에요. 그래서 빈칸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영어의 문단 구조에 두괄식이 많다 보니까 제일 좋은 힌트는 앞쪽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죠. 지금도 그럴까요? 과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심 문장 시그널을 구하는 게 확인하는 게 또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8번 문장 맨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It is this very blank that opens our hearts. 구조 하나 보이나요? 구조 하나 보여요? It is that 강조 구문이네요. 그쵸? 즉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게 바로 그 무엇이다. 1번 넣어볼게요. Fragility, 연약함? 우리가 연약해서 마음을 여나? 2번에 Stability, 안정감? Harmony, Satisfaction, Diversity? 그쵸? 짧은 겁니다. 과연 우리가 마음을 여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그리고 this라고 했기 때문에 앞쪽에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걸까? 보겠습니다. 1번 문장 들어갑니다. When he was dying. 자, 여러분 이게 부사절이 먼저 나오면요. 이렇게 대명사가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안 나왔는데 he가 누구야? 그러면 주절은 뒤에 있을 거기 때문에 뒤에 주어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가 죽어갈 때 contemporary는 현대의, 그렇죠? 동시대의라는 뜻 이외에 현대의, 현대의 불교 스승인 다이닌 카타기리라는 사람이 wrote, 뭘 썼습니까? A remarkable book, 아주 주목할 만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은 이름이 침묵으로의 회기라고 합니다. 자, 1번 내용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 2번 보겠습니다. 그가 적기를 Life is a dangerous situation. 삶은 위험해. 자, 삶은 위험해. 3번. It is the weakness of life that makes it precious. 이거 좀 전에 어디서 본 문장 구조죠? 강조 구문이죠? it은 앞에 있는 life일 겁니다. 그렇죠? 즉 life를 precious, 이 사람 모르면 안 되죠? 소중한 겁니다. life를 귀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무엇이다? weakness, 연약함이다. 무슨 내용이에요? 삶은 위험해, 연약해. 연약함 때문에 삶이 소중한 거야.
난 이거 보고 정답 확신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빈칸에 들어갈 거잖아요. 삶을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래요? 연약함이래요. weakness. 정답은요? fragility. 더 볼 것도 없죠. 보세요. 빈칸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단지 3개 문장 읽었는데 끝 되잖아요. 4번 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his words, 그가 책에 쓴 그 글들은요 are filled. 뭐로 가득했냐? with the very fact. 자, 여기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서술로 나와요. 사실로 가득한데 그 사실은 어떠한 사실이냐? 얘가 전치사죠. 그럼 그 뒤에 명사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명사를 보니까 his own life도 나와 있고 passing away도 나와 있습니다. ing. 요거는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보고 이 his own life가 의미상의 주어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어떠한 사실? 주어처럼 그의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로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죽어가면서 쓴 거니까 그럴 수 있겠죠.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서술형 나올 수 있습니다. 4번 볼게요. The China. 이건 뭐예요? 거기에 지금 인용 부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러한 글들이 그의 책 속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로써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우리 삶은 연약해. 그래서 소중한 거야. 볼까요? The China bowl. 자, bowl은 그릇이잖아요. China는 이게 대문자가 아니니까 중국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뭐? 자기 그릇. 자기 그릇은요 is beautiful. 아름답습니다. 왜? Sooner or later, 곧 it will break. 깨질 거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The life of the bowl is always existing in a dangerous situation. 앞에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넘어갈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Such is our struggle. 그런 것이 또 우리의 힘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This unstable beauty. 그래,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니?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겪는 많은 것들도 unstable, 아름답지만 안정적이지 못하죠. 6번에 보시면 피할 수 없이 상처가 나고 찢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we forget,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 얼마나 쉽게 우리가 잊어버립니까? How easily we forget. 뭘 잊어버립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잊어버리는 that 이하는 love and loss are intimate companions. 첫 번째 됐던 말입니다. 사랑과 손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도 sorry for your loss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랑과 상실은 서로 아주 친밀한 companion, 동반자, 즉 동료, 친구입니다. 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좋은 것, 안 좋은 것. 두 번째, that. 그래서 we love. 우리는 사랑하죠. 뭐를요? The real flower. 우리가 진짜 꽃을 훨씬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보다? The plastic ones. 조화보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뭘 좋아해요? The cast of twilight. twilight는 석양이 저기 황혼이죠, 황혼. 해가 질 무렵. cast는 여러분 뭐 던지다라는 뜻도 있고 배우를 캐스팅하다는 뜻이 있는데 들이우다는 뜻도 있어요. 즉 그 황혼의 색조. 황혼의 색조 좋아하죠. 그게 뭐를 가로질러서 나옵니까? 그쵸? mountainside. 산 줄턱이 이렇게 쫙 내려옵니다. 멋지죠? 근데 lasting only a moment. 뭐예요? 단지 한 순간만 지속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봤던 빈칸 문장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 아름답다. 좋아. 왜? 곧 사라질 거거든. 곧 없어질 거거든. 곧 깨져버릴 거거든. 정답은 fragility. 1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요. 일단 요거 31번에 가능한 문장
출제 가능한 문장은요. 아까 3번 문장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8번 빈칸 문장 있죠. 네, 요거 강조 구문. 요거는 네, 서술형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챙겨주세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실 뭐 저랑은 조금 쉬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그래 뭐 수능 잘 볼 수 있겠다. 자신감이 넘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2부 시작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모르는 거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따라서 많이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여러분 대학생이 되는 그날까지 좀 멀리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에 그러한 발전하는 모습을 이뤄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그 강의부터는 성현아 선생님하고 또 예쁘게 수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